최근 오리온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식품업계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는 상황인데 오리온이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서 시총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내용은 산업 2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유 기자, 오리온 주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. 얼마나 오른 겁니까? 네, 이 오리온 주가가 상승 흐름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. 네. 지난해 11월 7일 97,000원 선까지 빠졌던 오리온 주가는 오늘까지 42%나 올라 137,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을 보면 5조 4천억 원이 넘는 수치인데 이것은 식품업계 매출 1위인 CJ제일제당보다 6천억 원이나 높은 수치라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 오리온과 CJ제일제당의 시가총액이 역전된 것이 지난 2월 22일이었거든요.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역전 현상이 벌써 한 달째 지속이 되고 있어요. 이 재미있는 점은 CJ제일제당의 매출이 지난해 기준 30조 원이었으니까 이 오리온 매출의 1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. 물론 이 매출과 시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몸집이 10배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시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리온 또 외국인들의 사랑을 또 톡톡히 받고 있는 종목인데 CJ제일제당이 워낙 또 탄탄한 회사인 만큼 오리온이 시총을 역전했다라는 게 단순히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성도 좀 보장이 됐다. 이런 평가로 좀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. 이렇게까지 오리온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아무래도 이 수익 창출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. 이 식품기업의 경우에 이 영업이익률이 통상 4에서 5%대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.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원재료, 인건비,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4년째 16%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 최근 원재료값 상승 여파로 다른 식품 회사들은 이 가뜩이나 낮은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오리온 영업이익률은 떨어지질 않으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더 높은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겁니다. 또 오리온의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것도 이 성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이 오리온은 1993년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시작으로 베트남, 러시아 등의 해외 법인을 세우고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국내 식품 회사들이 90년대 후반, 2000년대 초반에 해외 사업에 뛰어든 것과 비교하면 좀 이른 편이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덕분에 현재 전체 매출의 68%를 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K푸드 열풍이다 해서 다른 회사들도 많이 또 이렇게 진출하고 활발하게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도 오리온이 이렇게 유독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이 제품 카테고리 면에서 좀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오리온의 주력은 파이, 스낵, 비스킷 같은 이 제과류거든요. 유통기한이 다른 식품 회사들에 비해서 좀 길다 보니까 재고나 원가 관리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겠죠. 또 현지화율이 높다는 것도 이 해외 사업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이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 현지인을 직접 채용하고 있고 그 비중이 거의 97%가 된다고 합니다. 또 제품도 각 나라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 출시하기까지도 합니다. 이 대표적인 예로 이 붐젤리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 붐젤리가 뭐냐면 우리한테도 좀 친숙한 이 마이구미 아시죠? 마이구미 알죠. 그 젤리 브랜드의 그 베트남 버전입니다.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덥고 습하잖아요. 보관이 쉽지 않겠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냉장 시설 이런 것들이 좀 필수인데 아직까지 재래시장이 좀 주요 유통 경로이다 보니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젤리가 쉽게 좀 물러지는 환경이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오리온은 이런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이 내열성이 있는 젤리 제품을 개발해 이 현재 동네 슈퍼까지 진출을 했고요. 지난해 100억 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. 러시아는 이 과일잼을 담은 잼 초코파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시골 별장에서 이 농사지은 베리류로 이 잼을 만들어 먹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문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현지 특화된 제품 생산을 위한 이런 노하우가 또 적용이 돼서 실적 성장에 또 기반이 됐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지난해 성적은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지냐가 중요하겠죠. 어떨까요?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로 인한 원가 부담 또 그 소비 침체까지 이 대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. 그래도 이 오리온은 올해 해외 공장 신증설에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
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공장을 신축하고요. 네. 이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 라인과 젤리 라인을 새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또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초코파이 스낵 라인 증설을 계획 중입니다. 투자 확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목표가를 올리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리온의 외국인 지분율은 40%를 넘었습니다. CJ제일제당이나 롯데제과 같은 국내 간판 식품회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니까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산업 2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.